그런데 궁금한 게 이명박 대통령 탄생의 주역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게 도대체 대통령의 형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인수위 때 나오셨잖아요. 네. 지금 하셨던 말씀 이 측근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주 그냥 직언을 하셨을 타입인데. 측근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죠. 네. 왜냐하면 측근이라는 게 불가피하죠. 아하. 측근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또 일을 합니까? 그 측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접근이 가까운 사람들을 측근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측근이 그럼 가장 최측근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여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시는데 예. 여사가 최측근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측근이란 건 불가피한 건데 측근이 제 역할을 하느냐 엉뚱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측근이 무조건 뭐 지시를 하든 뭘 하든 지당한 말씀이옵니다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측근이 그래도 종종 아니되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올바른 측근인 거죠. 그래서 측근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측근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네. 저도 다른 한 방송에서 양정철 지명을 하면서 네. 청와대 들어가는 게 옳겠다. 네.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비선실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결정한 게 뭐 형 있는 뉴질랜드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만약에 양정철 씨가 혹은 최재성 의원이 청와대 들어갔다고 한다면 네. 정 의원님께서는 비판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측근이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최측근이었죠. 여러 가지 진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예. 이 삼철 또 최재성 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괜히 거기 남아가지고 뭘 인수위가 잘해보겠다고 하고. 뭐 그러다가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예. 나만 또 굳은 일 겪고 뭐 굳은 일이 뭐가 있었어요? 무상급식 뭐 받았잖아요. 아 예. 무상급식. 예. 아 무상급식 동창회 한번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어렵죠.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분들이 앞서서 이런 일을 했으면 나도 이렇게 따라서 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그때 진짜 정돈 의원님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는 만들어 그 권력을 정권 교체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네. 하는데 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난 물러가겠다 네. 했으면 조금 더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그 형이 더 날쳤을까요? 그게 아니라 일단 내 개인적으로는 멋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나중에 잘 될 겁니다. 국민들이 제가 잘 볼 때는 돼요. 맞아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이 삼철들 다 오라 그래요. 결국 나중엔 부를 겁니다. 그럼요. 예. 이제 또 정부가 마냥 또 잘 갈 수는 없거든요. 어려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좋으면 좋아서 부르고 예. 잘못하면 또 잘못해서 부르고 예. 부를 기회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첫째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충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저는 가까이서 잘 모시는 게 충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충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진 말인데요. 해보니까 좀 멋진 말이네. 하고 나니까. 해고 나니까 예. 또 기사 뜨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저희는 지난번에 뭐 그걸 동의하셨지만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밀려난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형님과 영포 라인 어느 정도 측근이었어요? 그분들이 잘 못했다라고 지금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죠. 저만 혼자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예. 그 형님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아이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상득 형한테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둘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죠. 태양이 그러니까 둘이면 나라가 망하는데. 사실은 이제 출마를 우리가 하지 말자. 예. 형님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출마를 강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압박을 가한다고 이제 제가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출마를 안 할 테니까 그 형님 출마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자리가 한 석이 아까운데 무슨 소리냐 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다 생각이 있다 그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랬더니 계속 출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55인 소위 말해서 서명 반란 사건을 제가 일으켰죠. 그때 이제 그랬더니 불출마 촉구하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 당시 정무수석이 박지원 정무수석인데 대통령께서 박지원 정무수석한테 이상득 의원을 만나서 출마를 하지 마라 그래라.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수석이 이상득 직접 만나기 불편하니까 장다소라는 이상득 비서실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제대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왜곡된 거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된 거네요. 아니 뭐 전달은 됐겠죠. 예.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야 시끄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상득 형님도 대통령 말을 안 들은 거죠. 태양이 두 개 맞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중심으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도 벌어지고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요. 그때 떠날 걸 그랬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회고록이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 가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어떤 순간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하나 얘기했어요. 네, 그때 떠났을 걸. 예. 그리고 이제 인사인데요. 예. 모든 게 다 인사. 좀 전에도 뭐 얘기 계속 인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할 때 무너지는 게 인사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 전에는 뭐 다 그랬지만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초기 인사 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왜 그때 그런 식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오만과 독선입니다. 지난 시간도 잠깐 얘기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하면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은 그냥 아무나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시키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오망을 하고 독선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아니 현대 회장까지 하고 그랬으면 아주 막강한 그 인맥과 좋은 인재들 정말 이렇게 잘 골라서 쓸 수 있는 인재풀이 어찌 보면 진보 진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아니에요? 그때도 인사는 실은 왕 회장께서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는 그때도 기업을 하면서도 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에 계실 때도 예. 인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워낙 내가 다 잘하니까 해봐서 하는데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의 덕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인재를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인사 면에서는 아주 90점 정도를 제가 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 총무비서관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도 여태까지 별로 없었던 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 3명 중에 하나 이재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도술. 예. 그것도 넣어야지 왜 빼려고 그럽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이번에 이 정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행정 예.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 전혀 나하고 돈 1원도 섞이지 않았던 분. 예. 그분 하면서 나는 이 공금에 대해서 공적 집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데 어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온단 말이에요. 예. 피우진.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고. 약간 그때 총선 때 양향자 후보를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왔어요. 그거보다 더하죠. 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자꾸 노무현이라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반면 교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동안 기억을 잘 본인이 쭉 봐왔을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뭐 그 전까지 다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반면 교사처럼 훌륭한 교사님 선생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과 과를 얘기할 때 과 중에 들어가는 게 인사를 잘 못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랬죠. 그거를 보고 예. 이제는 그런 인사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좀 오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정도원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분들이 앞서서 이런 일을 했으면 나도 이렇게 따라서 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그때 진짜 정도원 의원님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는 만들어 그 권력을 정권 교체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네. 하는데 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난 물러가겠다. 네. 했으면 조금 더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그 형이 더 날쳤을까요? 그게 아니라 일단 내 개인적으로는 멋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나중에 잘 될 겁니다. 국민들이 제가 잘 볼 때는 돼요. 맞아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이 삼철들 다 오라 그래요. 결국 나중엔 부를 겁니다. 그럼요. 예. 이제 또 정부가 마냥 또 잘 갈 수는 없거든요. 어려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좋으면 좋아서 부르고 예. 잘못하면 또 잘못해서 부르고 예. 부를 기회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첫째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런데 궁금한 게 이명박 대통령 탄생의 주역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게 도대체 대통령의 형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인수위 때 나오셨잖아요. 네. 지금 하셨던 말씀 이 측근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주 그냥 직언을 하셨을 타입인데. 측근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죠. 예. 왜냐하면 측근이라는 게 불가피하죠. 아하. 예. 측근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또 일을 합니까? 그 측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접근이 가까운 사람들을 측근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측근이 그럼 가장 최측근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여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시는데 예. 여사가 최측근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측근이란 건 양정철 씨가 혹은 최재성 의원이 청와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 의원님께서는 비판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측근이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최측근이었죠. 여러 가지 진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예. 이 삼철 또 최재성 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괜히 거기 남아가지고 뭘 잘해보겠다고 뭐 그러다가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예. 나만 또 굳은 일 겪고 뭐 굳은 일이 뭐가 있었어요? 무상급식 뭐 받았잖아요. 예. 무상급식. 예. 무상급식 동창회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어렵죠. 예. 충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저는 가까이서 잘 모시는 게 충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충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진 말인데요. 해보니까 좀 멋진 말이네. 하고 나니까. 해고 나니까 예. 또 기사 뜨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저희는 지난번에 뭐 그걸 동의하셨지만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밀려난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형님과 영포 라인 어느 정도 측근이었어요? 그분들이 잘 못했다라고 지금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죠. 저만 혼자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불가피한 건데 측근이 제 역할을 하느냐 엉뚱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측근이 무조건 뭐 지시를 하든 뭘 하든 지당한 말씀이옵니다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측근이 그래도 종종 아니되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올바른 측근인 거죠. 그래서 측근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측근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저도 다른 한 방송에서 양정철 지명을 하면서 청와대 들어가는 게 옳겠다.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비선 실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결정한 게 뭐 형이 있는 뉴질랜드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